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조선 안 좋은 소식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한미 윈윈한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고요. 예. 미국 군함 발주 소식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는 소식 다 드리고 있고요. 뭐 LNG선 같이 어려운 선박에 있어서 국산으로 기술이 이제 자립되고 있다라는 얘기 등등등 해서 여전히 호재가 쏟아지고 있어요. 방사는 글로벌리하게 사실은 재정학적 불안이나 각국의 군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K방산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밝지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 관련해서 우리 독자적인 원전 수출은 어렵게 됐습니다만 네.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던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세계 시장에서 계속 먹히면서 네.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방은 문제 없죠. 조방은 문제 없고. 잘 분석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소멸될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어질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어지겠죠. 네. 마스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 바턴을 넘겨받은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시장을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드캐리 끌어올렸는데 예.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지금 주인공이에요 반도체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아. 단연코 지금 주인공이고 반도체가. 최근 3개월 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3%가 올랐고요. 73%? 네. SK하이닉스 134. 아니 저렇게 무거운 주식이 100%가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왜 가능한지 들어보시죠. 와. 반도체는 원래 우리나라가 세계 원투펀치 가장 센 애들 둘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를 다 예.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원래 잘했던 거를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잘했던 거를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볼게요. 디램이니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근데 최근에 각광받고 있던 게 AI 시대에 들어간 HBM이라고 하는 고대형 메모리 이게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이거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독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감산에 들어갔어요. 감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앞으로 이제 신제품 고대역 이런 것만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네네. 고대역 예, HBM이라고 쓰면 HBM. 됩니다. 풍메모리. 예, 그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더 개발하고 더 생산을 늘리자. 같은 생산 라인을 좀 줄이고 이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 잘 되니까 예. 비싸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쪽을 좀 줄였단 말이에요. 감산을. 그런데 기존에 있던 메모리의 시장도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을 줄였죠. 시장의 수요는 여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값이 오르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 예, 감산 들어가기 전 가격보다 50% 이상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잘 파는 것도 효자로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해야 된다 주력을 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탄탄하고 안 좋은 뉴스가 없어요. 야, 근데 그 설명의 수준을 좀 더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산이 뭐예요라고까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생산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공장 라인이 2개인데 3개면 어떤 거는 신규 제품을 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기존 제품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 제품이 더 비싸게 더 잘 팔린다고 생각하니까 3개 중에 2개를 신규 제품으로 가라고 그렇지. 하면 기존의 제품 팔던 라인에서는 하나를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량이 생산량이 줄죠.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웬걸 기존 제품 달라는 손님들은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조금밖에 생산 못 하는데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난리 났네. 값이 50% 이상 올랐고 와.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잘하지 앞으로 할 것도 잘하지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몇 년 더 갈 것인가라고 이제 각국의 전망이 쏟아지는데 적게 잡으면 2027년, 많이 잡으면 2028년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예상합니다. 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게 잡으면 2년, 많이 잡으면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네. 예, 그때까지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왜 올라갔는지도 알겠거니와 동시에 이게 소멸될 이슈인가? 지속 생각해 보시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아, 그게 아팠어요. 아프죠. 한 3년 전에 호황일 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좀 고점에 많이들 이제 물려 계시고 힘드신데 마이너스 70, 80은 우스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으로 그동안 이제 겨울을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 오를 것처럼 생각했던 2차 전지도 최근에 100%에 해당하는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 오르네. 저점 대비. 근데 그 섹터 역시 굉장히 무거운 섹터거든요. 그리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했고 네.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자체 벼이 들었느냐? 그건 아직 조금은 성급해요. 근데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AI에 각광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각광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ESS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또 들어간다라는 게 업계 이제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거 2차 전지가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괜찮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또 발견했죠. 그래서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 소멸대리실까요? 그거는 더 확장될 것 이것도 같은데? 앞으로의 그렇죠. 비전을 보고 지금 배팅이 들어가는 이슈거든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적 베이스에 근거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핵심이겠지. 선박도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적 베이스가 있으니까 단단했어요. 그런데 언제는 우리가 실적이 없었냐? 언제는 우리가 반도체 못 팔았고 뭐 차가 안 좋았어? 우리 기업들 열심히 잘했는데. 예. 그런데 늘 우리 시장에는 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평가 점수 세게 주지 않을 거야라는 게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좋다고 해도 PBR이 1.5밖에 안 돼요. TSMC 7이에요. 왜 우리는 가진 자산에 비해서 1.5배만큼밖에 평가를 안 해주면서 대만 기업은 7배나 높게 평가를 해주느냐. 그동안 너희들은 안 돼라고 저평가 받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늘 우리를 눌렀어요. 그러네. 그런데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 실적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고 하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평가해 줄게라고 해서 가중치, 점수치를 올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거 한국 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점수를 더 쳐주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 끌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4천의 요소 크게 제가 4개를 보면 주도주가 했던 조방원 이상 없다. 반도체가 끌어가는 거 이상 없다. 2차 전지까지 오른다. 안 오르는 섹터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점수를 가중해서 제대로 평가해도 좋을 만큼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4천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 보죠. 4천은 어저께입니다. 꿈 같은 숫자가 아니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역사입니다. 4천은 과거야. 4천은 역사예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마.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4천을 그냥 지나간 일로 현재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라운드로 보면 돼요. 그럼 주식은 미래로 향할 미래로 갑니다. 주식의 시점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네. 주식의 시기는 미래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4천은 땅에 밟고 4,100 언제 갈 거야? 200 언제 갈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어?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질 거야?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 원인들 소멸 이슈입니까? 아닙니다. 소멸 이슈 아닙니다. 네. 여전히 이상 없어요. 그리고 정책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연말에 있을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률도 현재 한치의 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어제 여당과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괜찮죠? 이상 없죠? 예.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전망도 다 4천선 위를 한참 상회하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뷰를 가져도 좋겠다. 저는 일단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베르샤님이 희망회로 잘 돌린다 하셨는데 네, 우리 베르샤 돌리죠, 뭐. 아니 베르샤님은 4천 갈 줄 아셨나요? 네. 베르샤님 지금 뭐 하셔? 자, 일단 그렇게 물론 뭐 4천이라는 게 사실은 뭐 꿈의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4천선을 놓고 뭐 단기간의 조정 횡보 당연히 있죠. 네. 주식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조정 끝에 다시 우상향할 거라고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슈퍼 위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다 증시랑 연관 있는 이슈들이에요. 물론 정치나 이런 쪽에도 다루셨겠습니다만 짧게만 이제 쭉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 현재 에이펙입니다. 예. 내일부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날별로 다 있습니다. 네. 뭐 이걸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만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중요한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 다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쨌거나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던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잘 디펜스하고 있겠거니라고 일단 시장이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세 개가 다 주목하고 있어요. 대략 쟁점은 한 6개 정도 되는데 미국의 뭐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미국이 낼 수 있는 카드고요. 중국은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히토리로 공격할 수 있어. 그렇지. 이런 어떤 광물 전략화 이런 게 있겠고요. 또 미국 콩을 사줄 거야 말 거야. 또 펜타닐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해서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은 하고 있으나 네. 이 정상이 6년 만에 만나는 거고요. 또 트럼프 재임 이후로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분이 있는 회담에서 딱 에이펙이라는 디데이를 정해놓고 만났는데 여기서 아무 소득 없이 헤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생길 불확실성의 확대는 양국 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타결은 없을 수 있으나 적어도 스몰 딜 이상의 확실한 성과는 있을 것이다. 그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해소. 아,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 현재는 우리 세계 경제가 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어. 아무 소득 없이 헤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한중 정상회담. 그동안 사실은 사드 문제 이후로 한한용 때문에 우리가 맞대고 있는 중국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늘 있어 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도 또 화답하는 내용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공식적인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거나 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빗장이 열리더라도 화장품, 엔터, 여행, 면세, 백화점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섹터가 후원풍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기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에이펙 주간에서 정치 회담이 가져올 불확실성의 해소와 후원풍이 경제적으로 보면 한미, 미중, 한중에 미친 이 섹터마다 어마어마한 현재 기대감으로 이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굉장히 있는 거죠. 중요하겠네. 자, 그다음에 중요하겠다. 에이펙이 열림과 동시에 에이펙의 공식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CEO 서밋이라는 행사예요. 네. 이거는 정치 리더들 말고 경제 리더들이 따로 모입니다. 이 시간에. 네. 지금 보통은 2박 3일간 CEO 서밋이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확대돼서 3박 4일간 열리고요. 네. 무려 1,700여 명의 네로라 하는 경제계 거물들은 다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물도 다 와요. 예,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 오고요. 젠스랑 와요? 옵니다. 그럼 다 온 거지. 다 온 뭐. 거죠. 젠스랑 오면 다 온 뭐 거예요. 메타 이런 어떤 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AI를 이끌고 있는 최첨단 기업들의 뭐 수장들도 오고요. 예. 또 글로벌리한 그 금융권 수장들 오고요. 다국적 국제금융기구 수장들 다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땅에서 이분들이 회담을 하고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갖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현재 전쟁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와.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부터 어마어마한 경제 뉴스가 쏟아질 정도로 진짜 빅마켓이 열린 겁니다. 와. 여기서 예를 들어서 AI 앞으로의 시장성 규모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또는 큰 반도체 관련한 뭐 AI나 이런 거 관련한 계약건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한 큰 발언들이 현재 대기 중입니다. 와. 그래서 슈퍼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네. 지금 에이펙과 아이펙 CEO 서밋이 동시에 치러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 기업들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그런 딜 상대방들을 이번에 많이 만나요. 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지켜보시죠.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목요일에는 미국 금리가 결정됩니다. 98%의 확률로 금리 인하될 예정이에요. 금리 인하. 예, 미국의 금리가 인하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일단 어떻습니까? 돈이 풀리고 경기를 진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물가 오르고. 예, 물가는 이제 괜찮다고 미국은 해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물가는 관리 가능하고 아. 지금부터 경기 관리할 테니까 금리 인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에는 어때요? 돈 풀리는 거죠. 좋은 유동성 거 아니에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예. 좋은 거죠. 예. 슈퍼 이벤트가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오. 그리고 이때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한편으로 주목받는 게 뭐냐면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은 어떻게 경제 위기를 해소해 왔냐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립니다. 그냥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그냥 그런 용어로 써요 우리가. 그냥 하늘 위에서 돈을 찍어내서 달러를 뿌려버려요. 뿌려버려. 그래서 어려운 거 그냥 돈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 위기가 해소되고 나면 부작용도 생기겠죠. 물가 오르고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위기를 해소하고 나면 그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합니다. 다시 빨아들여. 다시 빨아들이는 정책 대표적인 게 금리 올리는 거 있고요. 근데 금리는 금리를 통해서 시중금리를 막 조작해서 지렛대를 활용해서 금리를 빼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정책을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QT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논리예요. 너 시티은행이야? 너 JP모건이야? 내가 너한테 국채를 팔게. 가져가. 이 주는 거예요. 그럼 시티은행 이거 사야죠. 네.
돈 줘 이러고 돈 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중에 돈이 줄죠. 네네네.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현재는 그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 주에 잘하면 QT 종료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로 풀리는 유동성 장세, QT 종료에 관한 확실한 청사진의 멘트 둘 다 뭐예요? 유동성 장세죠. 야.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뉴스예요. 환호지. 환호할 이거는 만한 축제지. 뉴스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의 2승. 예, 대단한 멘트가 이번 주에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AI 대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막 갱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때 사람들이 늘 얘기해요. 너무 많이 오른다. 거품 아니야? 고점 아니야? 무서워. 라고 할 때마다 그 논리를 깨는 논리가 뭐냐면 예전에 거품 얘기할 때 뭐 닷컴 버블 얘기할 네. 때 서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 얘기할 때 그거는 거품이 맞아. 실체가 없고 실적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AI 이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AI 기업들은 봐봐. 실체가 있지. 실적도 있어.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야라는 논리로 판판이 그걸 깨부수면서 증시를 부양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5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네. 좋은 실적이 나온다. 어. 그러면요. 거품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디펜스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고 있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돈은 풀릴 예정인데 여기에다 대고 야, 돈 풀려도 돼. 실적이 커버하잖아라고 명분을 제공하는 순간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축제 3승. 3승. 아. 이게 다 이번 주에 일어날 일입니다. 야. 코스피 4000, 에이펙 CEO 서밋, 미국 금리 인하, QT 종료, 그다음에 글로벌리한 5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게 다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슈퍼위크입니다. 아, 최욱 씨는 이 축제에 같이 뭐 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참 선언합니다. 들어오셔야죠 다시. 근데 바이오주는 이렇게 안 올라요. 아, 바이오주가 안 오른다는 민원이나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주가가 주도주 위주로 많이 올라서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내 주식은 안 올라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주도주를 담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안 올랐던 섹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네. 섹터,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 같이 사실은 투자라든지 이 펀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은 방금 말씀드린 금리,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조금 덜 올랐던 상대 섹터들을 눈으로 돌려보셔도 괜찮은 판이 벌어지니까 네. 그쪽 섹터도 기대를 갖고 돌아보시고 네. 특히 그쪽 섹터 안에서 기술이라든지 호재가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들은 이제 슬슬 주목을 해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뭐 저같이 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어떤 그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뭐 ETF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걸로